자, 혹시 과제에서 질문 있으면 하실래요? 과제하는 거에서 질문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일단 앞에서부터 그 중국조합 파트 여기서부터 질문 받아볼게요. 혹시 중국조합 파트에서 질문 있을까요? 없죠? 지난번에 받았나? 288번이요? 일단 288번. 혹시 질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채점하면서 답 확인하고 해설 조금 보면은 아 내가 이걸 생각 못했구나 거의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많지 않을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러나 그래도 이거는 뭐 다른 식의 접근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유에 뭐가 있다면 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왔어. 다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내가 네 책을 안 들고 왔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책 안 들고 왔는데 가방이 딱 빠졌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아니 당연히 저번에 가져간 게 준경이 책이었어? 아 좋은 책이었지. 넌 다 챙겨주는 거야? 집에 놓고 왔어. 제가 정우 책 같다. 내가 미안하다. 아니, 엄마가 안 챙겨줬어. 이런 식으로 엄마 탓? 네, 잠시만 기다려봐. 지금 버라이어 힘들어요. 아니 너가 좀 안 오길래 차라리 안 오면 다행이다. 오면 좀 큰일인데. 그러니까 10시 맞춰서 와야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정철이. 지하철 타고 오니? 네. 전체의 아침 시간에는 다른 때보다 좀 더 걸려요. 타봐서 알겠지만 특히 2호선 같은 경우 순환이라도 앞차 밀려있고 그러면 그래서 평소보다 항상 일찍 나와요. 그럼 숙제는? 정우 숙제는 지난번에 하는 거 이어서 했어? 학생은 프린트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 했어? 그때 풀다가 말았잖아. 뒤에 한 40문제 정도 목표로 잡혔거든, 그지? 네. 다 했어. 진짜 다 했어? 노력은 했어. 노력. 나 믿고 있어. 우리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다 해요. 어떤 노력이냐가 다 다르지.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방법의 노력을 하죠. 기도를 한다거나. 참 노력은. 너희들 우리에게 이제 톡이라는 되게 편안한 수단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체크하겠지만 수시로 저에게 톡으로 보내서 과제가 어디 파트 몇 개 맞았다. 요거를 계속 리프레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 여기 할 테니까 이 데이터가 뭔 의미가 있겠냐 싶겠지만 이걸 채우는 맛이 있거든요. 채우는 맛. 나중에 너희들한테도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가던 그런 이런 표를. 그러면 이제 거기에 0이라고 적혀 있어서 금방 갖다 줄게.
몇 시에 잤어? 나 어제 10시에 자서 새벽 3시에 갔어. 너 10시에 집에 갔어? 10시에 자서 새벽 3시. 그게 가능해? 그리고 아까 그날 멋있다. 3시까지 3시까지 화학 영상 왜 초반부터 밀렸어? 아니 주말에 그 어디 창원에 가. 아 너가 창원? 아, 창원에 왜 무슨 일로? 그냥 집 가는 거예요. 집. 애들 반응이 다 그래. 얘 서울 말쓰네. 좀 이상한데. 서울 말씀 나와? 나 서울 말인데 이상한 서울 말쓰. 너가 동화되면 어떡하냐. 나그 서울 말씀 나와. 알았어. 서울 말씀. 계속 해봐. 약간의 종교. 어? 약간의 종교. 아. 내가 적을 못해서 그래. 원래 얘들이 이렇게 말했나? 왜 이러는 거지? 합쳤어. 원래 지금 제주도에 있어야 돼. 제주도에서 제주도 호텔에 있어야 돼. SN 오네 있는데. 너 못 갔어? 바빠. 왜? 그냥 못 젖자라고 안 가야겠어. 왜? 닉네임 바꿨어. 인천 반봤어. 뭐라고? 아니. 저희 처음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가 하려는 말은 주말마다 창원을 왔다 갔다 해? 못 가요. 저 9개월 만에 처음 가. 9개월? 야, 제 집을. 입학하고 처음 간 거네? 네. 나는 1년에 한 2번 집에 가는데 엄마 아빠 보러. 비슷해. 그치, 창원이면 그 생각하고 다녀야지. 맞아. 앞에 프린트는 아우, 182번이야? 오늘 아니면 또 언제 질문하겠다. 질문 좀 해. 내가 뭐 하는 맛이 있어. 몇 번? 근데 322번? 244번. 244번. 과제 아닌데도 풀어야 돼. 아니요. 과제만. 근데 가끔씩 과제가 아닌 파트를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스킵한 문제들을 풀다가 질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과제만 질문을 좀 이런 건 개인적으로 어떤 거? 이런 건 개인적으로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특히 164번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노가다성이 되게 짙잖아요. 그 N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 풀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거예요. 나한테 질문해봐야 큰 소득은 없어요. 네, 또 혹시 과제라고 적힌 게 뒷쪽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라고 되어 있는 것도 풀라고 하는 거죠. 그래. 과제 앞쪽에 3세. 몇 번? 과제랑 앞쪽에 3세. 거기는 과제는 아니죠. 네.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스킵하는 문제들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또 없어요? 285번에 3번. 285번. 이거 혹시 색깔? 아니야? 그 부분 쪼개는 거. 아. 자, 그러면 182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할 테니까 언제나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해결하는 시간에는 자기 할 거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고. 아, 182번. 이 문제는 과제는 아니지만 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거는 경기과목 기출문제인데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별로 어렵진 않아.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할까? 물론 접근 방법이 학생들 보면은 나랑 생각이 좀 다른 친구들도 꽤 있어. 근데 나는 생각하기 제일 편안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일단 1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2번은 솔직히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2번은 그리고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오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1번 때문에 그러는 건데 1부터 n까지 중에서 2개 뽑고 2개 뽑고 또다시 2개를 뽑았는데 둘은 연속이고 나머지 한 쌍은 연속이 아니게 뽑는 거잖아요. 그거야. 그러면은 나는 전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은 연속인 2개를 이렇게 뽑고 AND 2개를 추가적으로 뽑아요. 이해되죠? 여기에서 뭘 뺄 거냐면 세 세트가 전부 다 연속인 애들 있죠? 이거를 몇 번 빼야 될까? 3번 빼주면 돼요. 이해될까? 얘는 이걸 세는 데 있어서 총 3번 세워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1, 2, 3, 4, 5, 6 1, 2 뽑고 3, 4 뽑고 5, 6을 뽑을 수도 있고 3, 4 뽑고 5, 6 뽑고 1, 2를 뽑을 수도 있고요. 1, 2, 5, 6을 뽑았는데 추가적으로 뽑은 게 3, 4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을 제외해줘요. 이러면은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뽑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은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중복조합을 써도 좋아. 중복조합을 써도 좋지만 또는 2개씩을 미리 색칠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n-4개가 남아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끼워 넣는 거죠. 이 2개를. 그러면 끼워 넣는 곳은 n-3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군데를 뽑아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남아있는 수 n-4개 중에 2개를 추가적으로 더 뽑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는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n-6개가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n-5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다음 식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저는 내 생각이고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다르게 해봤는데 답이 나왔어. 그랬는데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참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너희들 되게 열심히 한다. 288번 일부러 넘어간 문제네. 288번 일부러 넘어간 문제, 훌라후프 문제. 엄청 현실적이죠. 집에 혹시라도 요새는 조금 유행을 떠났는데 요새는 워낙 좋은 운동기구가 많으니까. 근데 뭐 진짜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어머님들이 집에서 할 만한 운동기구가 없어서
압박 훌라후프 이런 거 하셔가지고 훌라후프를 배송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완제품을 배송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부피가 커요.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배송을 해. 이랬을 때 빨간색 6조각, 노란색 6조각이 배송됐어. 이걸 조립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과연 몇 가지나 되는 거야? 엄마는 옆에서 이렇게 조립하고 있어. 아빠가 조립해주나요? 옆에서 엄마 이거를 조립했을 때 혹시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혹시 엄마는 알고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거 원순열은 수업 시간에 했어요. 원순열은 수업 시간에 해서 80까지인 걸 알아요. 그죠? 좀 이거는 일부러 넘어간 게 이 정도의 염주순열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건 학교에서 수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선생님이 의욕이 막 넘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내신에서는 이런 걸 다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순열이 80까지가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대칭과 비대칭이야. 그럼 대칭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왜 세 가지냐면 레드, 옐로우, 옐로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세 가지 대칭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은 애들이 몇 개냐면요. 레드가 4개니까 이쪽에 레드 2개와 옐로우 3개를 이렇게 놓고 니네 마음대로 배열에 대칭시킬 거니까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게 그래서 너희들의 염주순열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스킵을 한 문제인데 약간 도전 정신은 좀 불러일으켜 놓고 스킵한 문제인데 10가지 중에서 위아래로 대칭인 걸 또 따로 세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랑 요렇게 해놓고 잘 봐. 레드, 옐로우, 옐로우. 자, 잘 봐. 얘를 대칭시키면 레드, 옐로우가 되죠. 얘를 대칭시키면 옐로우, 레드 돼요. 얘 원순열이니까 돌리면 얘랑 똑같죠. 그래서 위아래 대칭인 애들 좌우가 아닌 위아래로도 대칭이 되게 만드는 2가지를 먼저 따로 빼놓고 이 8가지를 다시 또 2로 나눠서 도합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도 6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레드, 옐로우이기 때문에 위아래 대칭인 경우는 없어요. 따라서 20가지를 절반으로 쪼개 10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6 더하기 6 더하기 10 해가지고 22가지가 대칭인 경우냐? 아니야. 혹시나 교집합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돼. 그럼 교집합은 어디에만 있느냐? 여기에만 있어요. 무슨 얘기? 레드, 옐로우 축이 이렇게 2개인 경우. 그러면 여기에 레드, 옐로우 하나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하나씩 들어가서 레드, 옐로우, 레드 교집합 2개. 얘는 교집합 없고 얘도 교집합 없어요. 그래서 20가지를 구해야 돼. 그게 대칭인 거야. 그럼 비대칭이 나머지 60이니까 정답은 몇 가지겠어요? 20 더하기 60 나누기 2에서 50가지다. 너희들 혹시 영재고 준비할 때 뭐 번사이드 정리 이런 거 좀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장하면 혹시라도 기억을 잘 살려보면 이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약간 TMI야. 최종적으로 나온 이 20가지가 지금 이 칠판 안에 존재해.
이 20가지가 칠판 안에 어딘가 존재해. 어디 있죠? 이 20가지랑 이 20가지가 같은 20가지. 그러니까 짧게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게 복잡해서 우린 20가지를 구했잖아. 내가 빠르게 정답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무축이라고 그러거든요. 편하게 얘는 YY 레드 축이지만 얘는 무축이라고 표현했을 때 무축으로 배열하는 이 가지수 20가지와 얘랑 동일한 값이 나와요. 항상. 이거는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약간 세미나처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냥 요거는 그런 게 있다 정도. 저희가 증명을 못하죠. 방금 얘기했지만 하려고 그러면은 너네들이 따로 조사해가지고 세미나 정도로 해야지 얘네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조사해서 공부해도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내가 100% 장담하는데 절대 안 나와. 염주순열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건 절대로 안 나와. 무조건 공 하나 껴 있습니다. 대칭 구하기 되게 쉽게. 알겠어요? 이거는 내가 질문하니까 설명해 준 거야. 질문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문제야. 어? 244를 내가 넘어갔네? 얘가 아 얘가 244? 그러네. 자 288 280 아니 왜 이때는 243? 자 288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거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무도 안 가르쳐. 그래놓고 응 다 알지? 딱 이러는 문제. 자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 한 번만 잘 배워두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거는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자 저는 0이 들어가잖아. 0이 들어가면요 0을 포함해서 생각한 다음에 0이 끼어서 생기는 문제 그런 애들을 따로 빼주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0도 동일하게 생각해줘야 좀 편해. 자 무슨 얘기냐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012, 013, 432까지 더하겠다 이거야. 그래놓고 맨 앞에 0으로 시작하는 012, 013, 043까지 더해서 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게 개수 셀 때 다 동등한 위치가 되고요. 자 이렇게 총 몇 개냐? 5, 4, 3이야. 60개야. 그럼 이 60개 안에 0, 1, 2, 3, 4가 공평하게 12개씩 등장해. 백 102자리, 12자리, 1위자리. 그 다음에 얘네들은 총 12개예요. 그러면 12개 안에 여기에 1, 2, 3, 4가 다 3번씩 등장해요. 12자리, 1위자리. 요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1333) 133 20 마이너스 330 1299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1, 2, 3, 4 2번은 쉽죠? 1, 2, 3, 4 중복을 활용해서 몇 자릿수야? 4자리죠. 111부터 4444까지 64개. 그럼 이걸 다 더한다는 건 1, 2, 3, 4를 16번씩 등장하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뭐 1, 7, 7, 7, 6, 0 맞겠지?
답지는 어떻게 풀어놨는데? 그 갑질 모음 4 모음 4 모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 아무 생각 없이 풀어놨을 수도 있거든요. 잠깐만.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과 자음이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러면 무조건 t가 2개 다 쓰이는 경우와 하나만 쓰이는 경우 나눠야 될 텐데. 잠깐만. 이러면은 p, r, m 그 다음에 n, t, t 그 다음에 모음은 EU, I, O EU, I, O, A 다 있네. I, O 되게 좋은 문자네요. 그럼 이 경우에는 모음은 5, 4, 3인데 이 경우는 5, 4, 3 다음은 T가 한 번만, 그러니까 한 번 이하로 쓰이는 이거에다가 t가 2번 쓰이는 이렇게 줘야겠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가 한 번 이하로 쓰이는 5, 4, 3하고 t가 2번 쓰이는 3, 4, 12 이렇게. 자, 계산해볼까요? 60, 1260 그 다음에 97 두 번째 5 곱하기 4는 20 T 2번 쓰이는 경우 이거? 세 번, 세 번. T 2번 쓰이는 경우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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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네. 2700인데? 그쵸? 얘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다? 그쵸? 거기 답지에 몇이라고 돼 있어? 아무 생각 없이 풀었네. 이게 되게 많은 문제를 하다 보면 저도 셀 수가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이래놓고 안 고쳐놓는다? 안 고쳐요. 몰라. 됐죠? 2700으로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285번 285번 한 구면 위에 서로 다른 4개의 대원에 의해 분할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죠? 이해하죠? 그럼 이게 뭐랑 같냐면 285번의 3번이 평면을 원으로 분할하는 거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구면이 평면과 동일한 성질을 가져요.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죠. 입체에서 활용되는 이게 평면에서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너네들이 공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막 구면을 어떻게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게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면이다 그러면 이걸 또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점의 개수는 만약에 n개의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해봐. 제가 이걸 잠시 후에 점화식으로도 조금 설명해 볼 텐데 점의 개수는 n개의 원이 둘이 만날 때마다 교점이 2개씩 생기기 때문에 n-1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너네들 혹시 차수라는 개념 들어봤어요? 디그리? 이 한 점에 모이는 선분의 개수를 차수라고 해요. 그러면
모서리의 개수는 이 차수의 총합, 한 점에 4개씩 모이죠? 이 차수의 총합을 2로 나누면 그게 모서리의 개수가 돼요. 어렵나요? 이걸 그래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2개 모이고 3개 모이고 3개 모이고 1개 모이는데 2, 3, 3,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선분의 개수가 나와요. 이해될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네? 저게 왜 4인이지? 어디? 왼쪽 아 이거 그치? n-1 이렇게 돼요. 그러면 f는 거꾸로 2-v 플러스 2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2를 더하는, 즉 2 더하기 n-1에서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일러의 공식을 이용한 정보예요. 그런데 만약에 점화식으로 접근해보고 싶다. 그냥 공간인 채로. 그럼 일단 A1은 2조각이 될 거예요. A2가 4조각이 되는 거 자명하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과연 AN보다 얼마만큼 늘어날까라는 거야. 얼마만큼 늘어나냐면요. 자, 보세요. 기존의 원이 n개가 있어. 그럼 n 플러스 1번째 원을 그리면 얘는 교점을 몇 개 가질 것 같아요? 교점을. 기존에 n개의 원이 있어. 걔네들하고 다 만나게 할 거야. 그럼 2개씩 교점이 생기겠죠? 교점이 2n개가 생겨. 그치? 그럼 원이 교점이 2n개가 생긴다라는 건 원에다가 점을 2n개 찍어봐. 그럼 2n개의 호가 됩니다. 2n개의 호가 되고 하나의 호가 원래 한 구역이었던 거를 2개의 구역으로 쪼개버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구역의 개수가 2n이에요. 이걸 풀어주면 똑같은 일반항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쪽은 가지고 놀면 이제 너네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평면을 n개의 직선으로 쪼갰을 때 개수가 n 컨비네이션 2,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0. 그 다음에 공간을 n개의 평면으로 쪼갰을 때 n 컨비네이션 3, n 컨비네이션 2,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0이 나오죠. 기억나죠? 어렴풋이라도 한 번쯤 하는 주제잖아요. 이거. 자, 282번까지 285번에 3번 322번 하나는요. 정의력형이 있다. 점이 있고 n개가 여기 지고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는요.
삼각형. 얘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n개 중에 3개를 뽑으면 언제나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점들 중에서 어떻게 해서든 2개만 뽑으면 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n이 짝수인 경우에, 그래서 n이 홀수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고, n이 짝수인 경우에는 n 컨비네이션 3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에서 분명히 이렇게 일직선상에 세 점이 존재하게 되면 아니 되니까 이런 경우엔 2분의 n을 빼주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죠? 근데 왜 n개 중에서? 응? 왜 n개 중에서? 얘를 뽑을 때와 안 뽑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n개 중에. 그죠? 그럼 이제 정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세야 돼? n이 뭐일 때나 정삼각형이 생겨요? 3의 배수해야지 생기지 않을까? n이 3의 배수 아닌데도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겠죠? 중심각을 60도가 되게 혹은 원주각이 60도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n이 3k가 아닌 경우에는 못 만들 거고, n이 3k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6개의 점 이렇게 찍어놓고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럴 때에는 일단 이런 정삼각형도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이런 정삼각형이 여기 6개 만들어지듯이 만약에 12개였다면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12개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3K개 나중에 n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런 친구는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1번 3K, 2번 2K, 3번 K. 3K. 그래서 3분의 4. 왜냐하면 하나의 삼각형을 3번 세거든요. 그래서 3으로 나눠줍니다. 이해될까요? 얘를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점이 들어가게끔 한 번씩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하나의 삼각형을 3번 세기 때문에 3으로 나눠서 K번. 추가적인 질문이 없다라 그러면은 다른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서 준경이 같은 경우는 열심히 그 과제 그거 채워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우 같은 경우랑 연우는 두 번째 것만 잘 채워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준경이는 시험을 안 봤네? 그것도 그래, 창원이 멀긴 멀지.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힘든 길고 지루한 기차에서
테스트 딱 보면 근데 제가 딱 그거 하려고 했는데 잠을 들었고 그럴 때니까 대전역이어서 아 모르겠다고 잤어. 대전역이면 딱 보기 좋죠. 대전역에서 서울까지 딱 1시간이니까. 아무튼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대전역에서 딱 눈을 떴는데 김은경 쌤하고 김은재가 왔어요. 쉬어서 어.